자, 1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대합덕리에 지목이 전인데 312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뭐 합덕읍입니다. 지목이 전이죠.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여기 감정 가격이 8,700만 원에 시작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 312평이면은 거기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는 건데 감정 가격이 상당히 싸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떨어졌을 때에 우리 이제 그 제가 추천 물건 강의할 때 이거를 발표를 이제 하게끔 되는데 이거 발표를 하기 전에 이게 보면 지목이 전인데 농지취득 자격증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지증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이렇게 불법 건물이 있을 때 농지증을 해준다는 거를 이제 조금 알고 있을 때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하기 전에 합덕읍으로 갔습니다. 가서 담당자를 이제 만나러 갔더니 담당자가 마침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잠깐만요, 저기 뭐야 그 담당자분께서 외출하셨는데 금방 들어오시는지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기 민호님 오셨는데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못 들어가니까 그 민호님 좀 바꿔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금방 못 들어오신대요. 민호님 바꿨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합덕리 대합덕리에 경매가 나와서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허물고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 하에 농지증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은 아까 맨 처음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는 행정소송이라는 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담당자가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안 해주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을 때예요. 제가 행정소송을 시작하게끔 된 것이 이 사건 때문이에요. 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원상복구 조건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제가 추천 물건 강의 시간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지인데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양선 저기 뭐야 원상복구 조건에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2차선 대로변 옆이에요. 자, 2차선 대로변 옆이죠.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보면 이 뒤에 저기 뭐야 축사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서 원상복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는데 불법 건축물이었으면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원상복구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건물을 허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상복구의 뜻은 건물을 허물고 농사를 짓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면 그게 원상복구예요. 즉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말하면 이거를 허물어서 농사를 짓게끔 만드는 것도 원상복구고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대지로 바꾸면은 그것도 원상복구예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에 대합덕리에 그 당시에 땅값이 올라갈 때인데 왜 올라가냐면 충청선에 KTX가 생길 때 합덕 공주 이쪽에 전체 여기 생기는 것이죠. 합덕이. 그러다 보면 이 합덕이 땅값이 올라가는 곳에 2차선 대로변 옆에 이렇게 집이 져져 있는 거 창고 허물고 이 집은 제가 보기에는 가든이나 이런 그 영업집으로 써도 될 만큼 괜찮겠더라고요.
주택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이거를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음식점식으로 만들어서 세를 놔도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니 공투가 아니라 추천목금 강의할 때 이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 그랬다. 원상복구의 조건이라는 것은 건물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자. 저로서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사례를 여러 번 제가 경험이 있었고, 우리 그 저기 뭐 건축법의 강의 때도 토지 개발에 실전 사례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내가 낙찰을 받겠습니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럼 이렇게 낙찰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경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법정에 이게 경매 법정에 지금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같이 갑시다. 그럼 내일 그 법정에서 이제 만나십시다 해갖고 만나가지고 이제 입찰표 쓰는 거 뭐 하는 걸 다 만들어 줘갖고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이제 마침 단독 응찰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가에서 한 번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떨어져서 입찰을 간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감정 가격이 너무 낮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응찰로 그냥 낙찰을 받았다 보니까,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이거는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하는 날이 4일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월요일 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아침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판사님에서 허가 불어가는데 딱 올라가야 돼요. 그럼 월요일 날 낙찰을 받았다 보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놀잖아요. 그러면 뭐야? 월요일 날 낙찰 받아서 화, 수, 목, 금 아니에요. 4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청을 하면은 4일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가지고 신청하면 금요일날 받아서 금요일날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가서 신청하면 목요일날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여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이제 녹취증이 달라져 갖고 지금 인터넷 수수료 그냥 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받아가지고 갖다 제출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늦으면 이제 불허가 나면 끝이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뭐 가다 보니까 저기 뭐야, 그날 아침에 이제 그날까지 저기 뭐야 제출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늦었어. 막혀갖고 그 저기 뭐그 6시까지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걸었지. 아, 내가 지금 농취증을 발급받아가 가지고 가는데 여기 사고가 나서 6시까지 도착 못할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 도시 그 법원에 들어오시게끔 되면 거기 밑에 수의실이 있는데 수의실에 숙직실이 있다 그러더라고. 숙직실 그 옆에 그 숙직실이 있으니까 그 숙직실에다가 맡겨서 그 내일 아침에 저기 뭐야 그 경매에다 제출해 달라면 거기다 맡기십시오. 그럼 됩니다. 해갖고 그때는 늦어갖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낙찰을 받고 이제 한 12시쯤에 12시 반쯤에 끝이 났으니까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대합동읍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가 있더라고 있어갖고, 예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물어봤던 사람 누구입니다. 여기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그때 해주신다고 해서 낙찰 받았고 지금 왔는데 농지증 신청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예, 농지 취득해서 영농 계획서 쓰시고요. 원상복구 계획서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서 원상복구 계획서 쓰는 거, 영농 계획서 쓰는 거 해갖고 서류를 해가지고 이제 접수했더니 4일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4일 후에 와서 받아가지고
법을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나는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허가가 나고, 허가가 나면 다시 또 이의 신청 기간에 서또 일주일 기다리고 나면서 그 다음에 잔금 내라 그러면 잔금을 내고 나야지 내게 되는 거다.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교수님, 저 낙찰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했는데요. 2등하고요. 100만 원 차이예요. 제가 오늘 술 한잔 쓰겠습니다. 그 술을 먹고 나면 꼭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잔금 내기 전까지 돈 갚은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내야지 내게 되는 것이지 낙찰 받았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고 술 먹으러 가자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언제 술 먹어? 잔금 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잔금을 내야 됩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반드시 와서 제십시오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한 3, 4일 있다가 제가 또 이제 근처에,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못 다니겠더라고. 이때는만 해도 제가 그 한 달에 보통 5,000km 정도를 뛰었어요. 우리 보통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기사가 한 5,000km 뛰잖아요. 한 달에. 내가 한 5,000km를 뛰었었어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냥 경매로 나오면 땅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녀서 어떻게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못 다니겠더라고. 그때도 또 이제 가서 보고 있는데 있다가 그날이 마침 가만히 보니까 금요일 날인가 일 돼갖고 또 그 뭐야 그날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 녹취증 받았느냐? 받으면 갖다 줘라 그랬더니 제가 11시까지 왔는데요. 11시에 왔는데도 농취증이 안 됐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자 보십시오. 농취증은 4일이라고 했죠, 기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농지취득 자격을 신청하는 날 하루 갑니다. 하루 잡고 나면은 그 다음날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해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갔다 오고 다음날 자기가 서류를 작성해서 결제를 받습니다. 결제 보면 3일에는 끝나고 4일째 되는 때에는 아침 9시에 가든지 저녁 5시에 가든지 농취증이 아무 때나 가든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에 끝내야지 4일째 농취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4일째 갔는데 농취증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보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1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2시 반이에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래? 알아서 그럼 내가 한번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요. 나중에 그 근처에 가까이 있으니까 나도 한 3, 40분이면 도착해요. 그래갖고 이제 대합동립 급 사무소 이제 들어갔더니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있더라고. 어떻게 됐어? 했더니 아니 낙찰 받으러 왔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농취증은 다 해놨고 있다가 주지 않은 거야.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나 봐. 그럼 조금 있더니 어떤 남여자가 와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농취증을 주느냐 해서 그 남자가 그 담당자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취증을 해준다 했더니 건물이 누구 건데 원상복구 조건이냐고 소리 지르고 갔대요. 그러니까 농취증이 나온 거를 안 주는 거야. 그러고 미루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가갖고 왜 농취증 안 주냐 했더니 그때서는 한 3시, 4시쯤 됐는데 미안하다 농취증 줄 수가 없다. 아니 당신이 준다고 얘기했고 3일 전에도 신청하면은 하고 해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럼 오늘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왔더니 안 해준다는 얘기 말이 됐냐 그랬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야. 아니 그렇게 지는 그렇게 됐습니다지만은 우리는 지금 입찰 보증금을 600만 원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무 우리가 손해가 없는데 사과 하나를 살려다가 안 팔아요. 그러면 안 살게. 그러면 끝나지만. 아니, 돈을 600만 원인데 지불은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냥 끝나냐고. 입장이 안 그래요? 그런데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합덕읍장실을 갔죠, 내가. 입장한테 나 할 말이 있어 왔더니 뭐니 얘기해래. 앉으래. 얘기해래. 아, 그래서 이거 농지증 이렇게 신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 조건 해준다 그랬다. 오라 그랬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갑자기 못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요? 뭐 잠깐 좀 나가 계시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읍장하고 담당자하고 부르고 가더라고. 가다가 한 20분 뭐 하고 나오는데 먼저 부읍장이 나오면서 내가 바깥에 있으니까 농지증 때문에 그 오신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해줄 거예요.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건 해주는 게 맞으니까요. 해줄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러고 같이 기다리는데 한 2,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담당자가 또 나오더니 못 해준다 이거야.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못 해준다고 그러고 가고 난 화가 나갖고 입장실에 다시 들어갔죠. 아니 눈치증을 이렇게 해서 못 해준다고 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입장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입장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은 담당자가 판단해서 담당자가 결정한 일을 내가 담당자가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강제 입장이지만은 강제로 해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입장으로서는 담당자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담당자에게 강제로 눈치증을 해주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안 해준다는 얘기는 담당자의 판단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자한테 다시 갔더니 왜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아는 뭐 누구인데 그 전화 걸고 왔던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안 해준다는 거야. 입장도 담당자가 안 해준다는 걸 내가 어떻게 강제로 해주라고 그러냐? 못 해준다. 담당자도 못 해준다. 해준다고 했다고 어긴 거는 미안하다. 할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었죠, 그냥. 거의 담당자가 그렇게 나온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소주 한 잔을 사서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0만 원이 날라갔는데 이 자기 600만 원을 날라간 담당자가 600만 원을 물어달라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300만 원씩 나누자고 해야 되느냐.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음에 더 좋은 걸 고르자고 얘기해야 되느냐. 나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편 생각해봐도 미치겠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다시 봤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봤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도 봐요. 집이 오래됐어, 걸려졌어. 오래된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혹시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원상복구의 조건은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담당자가 판단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가면은
그 원상복구 어떻게 시켜요? 안 해줘. 근데 비어있는 집은 원상복구 조금 더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집이 비었기 때문에 내가 원상복구 조금 더 해줄 것이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집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담당자가 원상복구, 아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원상복구를 어떻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못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갔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혹시 집을 졌었다 그러면 그거는 팩트야. 그렇죠. 그거는 담당자의 주관이 아니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야. 아, 뭐 내일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7시에 일어나서 갔더니 8시 반밖에 안 돼갖고 문도 안 열었어. 교지리 정보원. 거기서 앉아서 춤추고 앉아서 기다렸어. 문 열을 때까지 한 30분 춤추고 앉아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내가 국토지리인 정부에서 항공사진 보자고 신청했어. 항공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야, 이거 보고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 걸었지. 내가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 와 있는데 와서 봤더니 1966년도에 항공사진에 이 집이 있더라. 너 이거 해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만약에 1966년도에 항공사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드립니다. 있으면 항공사진 가져오십시오. 그래? 알았어. 뛰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가지고 나가 낙찰 받은 사람도 전화했어. 다시 해준대. 이거 빨리 와. 나는 먼저 도착을 하고 그 사람은 한 30분 있다 도착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항공사진 보여줬더니 담당자를 보더니 오케이 해드릴게요. 다시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신청서를 쓰십시오. 이때는 저기 없는 거야. 원상복구가 없는 거야. 신청 쓰십시오. 그래갖고 한 30분 후에 그 낙찰 받은 사람이 썼더니 지금 결제 받았어요. 오늘 갖다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해갖고 그게 이제 마지막 날인 거야. 이제 그럼 그거 그날 갖다 주면 되는 거야. 뭐 기다리죠. 그때가 한 1시 반 2시 정도 됐었거든요. 3시 반이 돼도 잠깐만 기다리라고 결제 받으라고 올라간 놈이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딜 리가 없어. 왜 안 오나 하고서는 아주 기다리다가 좀 저기 지루하니까 그 이제 앞마당으로 가지 않고 뒷마당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뒷마당에 창고가 있고 그 앞에 그 창고 이렇게 쭉 이렇게 왜 주차시키는데 왜 지붕만 있는데 그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 담당자가. 근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또 못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또 못해준다 소리를 못하겠으니까 내가 그냥 그 자리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걔가 못 들어오고 그 바깥에 앉아 있었던 거야. 차마 못 들어오고 자기도 나한테 그 말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이번엔 또 왜 못해줘? 이번엔 또 왜 못해줘?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못해주는 게 아니라 읍장님이 안 된대요. 아니 읍장님 왜? 이제 내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읍장이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넌 애가 왜 지저도 없냐? 너 처음에 민원인이 와갖고 원상복구 조건에 해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해준다고 했다며. 예. 근데 네가 다시 안 해준다고 해갖고 어저께 민원인이 왔고 내 방까지 와서 뒤집어놓고 갔지.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고 안 해준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농지증을 해주는 거를 도장을 찍었는데 막상 받으러 오니까 안 준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해서 난리 치는 것을 다시 네 편 들어서 안 해준다고 하고 나는 억지로 해준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보냈지 않느냐.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해줘야 된다고? 나는 도대체 뭐냐? 네가 해달라면 해주고 안 된다면 안 되고 또 해주려면 해주고 하루 잘 때마다 바뀌었어 네가. 그러면 나는 뭐냐 도대체. 야 내가 못 해주겠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못 해주는 게 아니라 up장이 못 해준다는 거야. 내가 그 순간 생각을 했어요. 원상복구 조건에 지금 행동서도 많이 하지만은 원상복구 조건에 해줄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담당자의 주관에 속하지만은 1966년대에 집이 있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데 담당자가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도 안 해준다니까 오기가 생겨갖고 이거는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지. 그렇다면은 너는 해주지 마. 나는 소송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 갖고 나는 소송할 수밖에 없지 하고 내가 마음을 접고 up장실에 같이 가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당신이 오기 부리면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서산 시청 앞에 있는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들어갔어요. 바로 나와서 간 거예요. 이제 변호사가 없고 사무장이 앉아갖고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는지 무슨 소송 때문에 오셨는지 설명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법에 대해서 쭉 설명했더니 이 농지법을 가지고 그 변호사가 소송을 한 번도 안 해서 왔나 봐. 사무장도 몰라 내용을. 글쎄요.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소송을 할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할 수 있는 자료는 나가 정답 갖다 주고 여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이름으로 소송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조건이라면은 1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되고 승소해서 이기면 200만 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모든 조건의 서류는 내가 다 만들어주고 소장만 대신 써주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은 소장만 대신 써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을 입금시키시면은 그럼 변호사님하고 약속을 정해드리겠습니다. 했길래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100만 원 입금시켜줘라 그랬더니 그분들도 600만 원 찾아야 되는데 나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깨에서 더 돌려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100만 원 입금시켰어요. 입금시키니까 사무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시면은 우리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했더니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다면은 농지개혁법 때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서류로 판사님한테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판사님한테 제출할 서류를 갖고 오면은 제출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소송을 해서 내가 했는데 이미 우리가 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이미 불허가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불허가 판결을 난 걸 갖고 우리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서류가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에 하는 건 고등법원을 가지 않고 그 법원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찰 허가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를 하는데 이번 내가 이거는 중단시키지 못했잖아요. 이거 불허가 그대로 났잖아요. 불허가 났는데 이제 변호사가 난 걸 가지고 지금 불허가 난 걸 가지고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을 했더니 그 불허가 난 거를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지방법원으로 간 거예요. 나오면 변호사가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늦어갖고 불허가가 나갔고 내가 소송을 그대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게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이미 불허가는 판결이 나, 불허가가 판결이야. 판결 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판결이 난 후에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건 뭐야? 이미 판결이 끝났으니까 판결을 뒤집어 내면은 그 재판에서 안 되고 고등법원 넘어는 게 고등법원을 넘어갔는데 한 2,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2, 3개월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1974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렇게 집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서류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농지법에 있다든지 어디 있다는 거. 지금은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디 서류에도 없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받았던 뭐에 그 왜 수능면인가? 이게 뭐 여기 보면 1974년 1월 이전에 불법적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법에 요거 하나가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없었던 거고 나는 농지를 강의하는 사람에서 이 당시에는 예전에는 78년대 농지개혁법이 있고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1970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전에 그 불법 건물을 진 것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농지법 어디에도 그런 서류가 있는 곳은 없어요. 지금은 뭐 농지 민원 사례비나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때는 없었던 건데 변호사는 그걸 가지고 오면은 자기가 그거를 고등법원에다가 지금 항소한데다가 변호사한테다가 입증 서류를 집어넣으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거기에 고등법원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서류를 법, 시행령, 조례 어디에 찾아봐도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농사 저기 막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류가 농지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조치 어디에도 없는 거야.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공식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걸 공식적인 서류는 이런 거는 일단은 알고는 있지만은 공식적인 서류는 없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서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건물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는지 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이걸 제가 그랬더니 이런 회신 내용이 여기 왔는데 이 회신에 보게 되면 자 보면 답변 내용 197페이지 보면 답변 내용이 있죠. 이거는 공식적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적인 서류로 만들어준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된 농지 보전 및 이해 관련 시행일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공식적으로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이렇게 다른 정도로 쓰고 있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봤는데 2달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답변을 안 해줘갖고 제가 세종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갔어요. 가서 담당자를 만나려 갔더니 올라가지 못하고 담당자를 내려오게끔 불러주게끔 되는 1층에 이제 그 불러주는 여자가 있고 그쪽에 이제 면담할 수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 같은 것이 한 서너 개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이 담당자 만나러 왔다 했더니 회의 중이래. 내 회의 중이라서 기다리겠다. 1시간 반 기다렸어요. 거기서 쭉 앉아갖고. 1시간 반 앉아갖고 내가 한 30분마다 회의 끝났나 물어봐라. 회의 끝났나 물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했더니 회의 끝나셨다고 내려오신데 조금 이따 내려오신대요 그러더라고. 1시간 반 기다렸더니 내려오더라고. 내려왔을 때 내가 이런 내용 증명을 질의서를 내용 증명으로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 것이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빠서 답변을 못했는데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좀 화가 치밀어 갖고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안 하신다면은 이제는 저는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당신 윗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이내에 보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또 와요? 안 와요?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래요. 일주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내가 전화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 제가 지금 답변서를 보냈는데 우편으로도 보냈는데 우편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메일로 먼저 보냈으니까 오늘 메일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우편으로 보낸 것은 2, 3일 후에는 단도할 것입니다. 한 것이 이거 받은 겁니다.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제가 딱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한다? 제가 복사를 해갖고 변호사 사무실 갔죠. 이제 변호사 갔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읽어보더니 아 됐네요. 이거 있으면 이길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다 돼가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갖고 오셨네. 이거 제가 내일 접수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주일 기다리면 이겼다고 판결이 날 줄 알았더니 일주일 기다렸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 뭐랬냐면 기각당했습니다. 예? 기각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기각당했다는 얘기는 졌다는 뜻입니다. 이 서류 갖다 줬는데도 어떤다? 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황당한 거야. 아니 이렇게 된 것을 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 도대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졌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은 말도 못하고 야 이거 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졌다 소리 듣고 이틀인가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 어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사장님 당진의 뭐뭐뭐 사건 낙찰 받으셨었죠? 그 사건 경매가 취하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소리야?
경매가 취하됐으니까 입찰보조금 찾아가라. 경매가 그러니까 취하됐다는 얘기는 그 재판에서 졌다는 얘기 아니라 경매가 취하됐다는 뜻이에요. 경매가 언제 취하가 된다 그랬죠? 잔금 내기 전에 돈 갚으면 취하된다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거 소송했다는 걸 알고 여기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여기 합다고 하고 연결이 다 돼갖고 알았다 보니까 이 재판에 지게끔 되면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고 경책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거 안 해주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제가 이거 몰라서 그렇지 이건 지금 같았으면 이거 가지고 감사실로 바로 가요. 예전엔 제가 그만큼 잘 몰랐을 때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그 채권자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갚아서 취하시켜버린 거예요. 소송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취하시킬 때까지 어떤다? 이 답변 주는 걸 시간을 끌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 받는 때가 한 2개월 반이 걸렸고 2개월 반에 어떤다? 취하가 되고 나니까 취하되다 보니까 기각이 된 거예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잖아요. 취하되면 무조건 기각이에요. 경매가 취하됐는데 무슨 소송을 하냐 이거야. 그때서야 내가 이거를 취하를 시켰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일단은 600만 원은 찾겠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 전화를 했죠. 취하됐다니까 당신 가서 입찰보증금은 찾아와라. 입찰보증금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입찰보증금 며칠 있다가 입찰보증금 찾았냐 했더니 찾았대. 근데 변호사비 100만 원은 110만 원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변호사비 110만 원 못 찾습니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우리 여직원한테 해서 110만 원 보내줘라 해가지고 끝냈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행정소송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때부터 이 사건에 의해.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안 해주고 뭐 한다 할 때는 행정소송을 시작하게끔 되고 그때부터 이제 가고 행정소송보다 더 쉬운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를 안 해줄 때는 감사과에 가서 감사한테다가 얘기하면 바로 해결된다는 것도 그 후에 아는 겁니다. 그 후에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하는 것도 배웠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는 것도 배운 겁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생각도 못하고 이후에 내가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행정소송하지 마시고 행정심판이라 했으니까 간단합니다. 행정심판을 시작했다가 졌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도 졌어요. 그걸 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 행정심판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다 그러면 경상도에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올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에 불법 전형이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어간다? 그건 안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행정심판은. 그런데 우리는 보면 아까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소송으로 가죠. 내가.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불법으로 있으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은 그건 자기네들의 지침인 거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행정심판을 하자고 행정소송을 했죠. 행정소송을 했더니 아까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불법으로 전형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농지증을 안 해주면 그 불법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심판하는 사람들 윗사람들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판단인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가갖고 판단님이 시각에서 이끌어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전용돼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것은 행정소송을 하면 100%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는 불법으로 있는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를 했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을 해주기로 했느냐, 이렇게 담당자하고 상담했으니, 지금은 무조건 행정소송을 해보면은, 행정심판을 하면 지지만은 행정소송을 하면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을 해편으로 쓰는 것은 안 된다. 불법으로 전용된 것이 원상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안 해주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팩트만 가지고 정확하게 주장을 하면은 다 이긴다. 근데 지금은 농지증을 가지고 걱정을 안 하고 이제 지내왔는데, 요새 이제 다시 말하면 농지심의위원회 생겼잖아요. 심의위원회 생겨서 불법을 한 걸 가지고 안 해주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짓던 사람이 농지를 처음을 샀을 때에 안 해줄 수도 있고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라도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고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농지를 사갖고 농사를 안 짓는 걸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 땅에 누가 농지를 사서 누가 농사를 짓든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사서 농사를 짓기만 한다 그러면은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204페이지를 보시게끔 되는데, 합법 건물이 있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처지 부가로 900리인데 전이 351평이죠. 근데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2억 7,8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졌죠. 쉽게 얘기하자면 앞에 2억을 띄고 7,8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되는 건데, 2억이라는 것을 띄고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면 특수경매라고 얘기하죠. 제가 특수경매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불법 건물이 있어서 농지증을 안 해주면 그 특수경매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건물이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면 특수경매로 들어가죠. 세 번째,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기분으로 나왔으면 특수경매로 들어가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돼 있어도 특수경매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세 가지가 다 겹친 겁니다. 불법 건축물에서 농지증도 안 해주고, 땅도 지분으로 갖고 있고,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4명이 어떻게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2억 7,8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입찰에 들어간다고 소리를 안 하더라고. 다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한 분이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 추천 물건 설명을 하고 난데 한 이틀 있다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뒷마무리가 아무래도 혼자서 자신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저 한번 입찰을 해보겠습니다 하길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해서 입찰 들어간다고 하길래, 제일 먼저 여기 건물 매각 지회인데 이런 집이 4개가 있거든요. 집이 4개 있는데 이 집 하나는 건축물 관장이 있어요. 이 건축물 관장이 있죠.
이 건축물 관장을 제가 띄어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 땅은 농지증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농지증 신청을 하가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건축물 관리사님 있습니다고 이걸 내놓으면 해줄 것이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니 아니 게 아니라 농지증 안 된다는 걸 건축물 관리사님 딱 내보내니까 자 보십시오.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어 농지법 제1호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반려합니다. 즉 이 얘기는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건축물 관리장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지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그걸 대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땅에다가 농지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것이 10평짜리 집이라 그러면은 10평짜리 집에 최소한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200평을 해줄 수 있게끔 전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200평이 지금 넘었다 그러면은 아까 300평이다 보니까 넘은 걸 보니까 넘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넘지 않은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예요. 근데 이 건축물 관리장은 옛날에 만들어진 것 같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대지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내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가 이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걸 어떤다?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아까 집이 4채가 있었다 그랬죠. 집이 4채가 있는 걸 저는 이 집을 건물 주인한테다가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을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팔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면적을 어떻게 한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제가 현황 측량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현황 측량을 집이 있는 거를 현황 측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나요? 땅을 자를 때 어떤 땅을 자를 때 건물이 있을 때는 그 건물에서부터 도로 보면 도로까지 나가게끔 되는 도로가 있어야지 잘라준다 그랬죠. 건물이 없을 때는 그냥 잘라주지만은 허가를 낼 때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이걸 땅을 잘라서 팔려고 하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도로 보면 도로에 잘라지게끔 내가 분할해서 팔으려고 그런다 했더니 토목설계사 하면서 금방 알아듣고 측량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측량을 해갖고 측량이 끝났습니다 와보십시오 했더니 측량해갖고 나한테 만들어준 것이 이 도면이에요. 이게 도로가 있죠. 요 집 하나를 이렇게 기억자에서 이 도로하고 연결시켰죠. 그렇죠. 여기 도로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도로가 지금 이쪽 도로가 있죠.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도로는 이쪽으로 나가는 걸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잘랐는데 어떻습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면적이 250 조금 더 295, 514, 514니까 면적이 나왔으니까 면적 가지고 이제 한 평당 얼마라고 결정만 되면 이 면적대로 팔면은 살면서 그런데 이거 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했더니 이제 내가 이걸 해놓고 보여갔더니 그 담당자가 이 토목설에서 설명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가 이거 갔는데요. 측량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앞에 사람이. 근데 누군데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이천시청 건설과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와갖고 여긴 웬일이냐고 그러길래 측량하러 왔다 해서 누가 측량을 왜 하는 시켰냐고 그러길래 어떤 사람이 경락을 낙찰을 받아갖고 현황 측량해달라고 해서 측량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농지증 때문에 저기 뭐야 이게
낙찰이 안 되는 거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거를 그 농지증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야, 그거 나도 한번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농지증을 받았어요? 나한테 물어보다가 청량설교사무소에서. 그럼 내가 건축물을 관리하겠으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건 걔도 모르나 봐. 하여튼 나 뭐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자르는 것을 이제 주인들하고 같이 연락해서 팔으려고 주인 전화번호를 알으려고 제가 누구한테 갔냐면은 이 슈퍼 있죠, 이 사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집 4개 있는 것 중에서 이 사람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에 갔어요. 얼핏 보면 슈퍼인데 안에 들어가면 주막집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안주 먹고 뭐 찌개 끓여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가는 그런 동네에 보면. 그리고 여기 수연이라는 사람이 한 60잔을 먹은 여자가 여기서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여기는 동네 사람만 오는데 내가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이렇게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왜 왔지? 이제 이런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나서 시켰더니 라면 갖다 주고 라면 끓여 먹고 불려갖고 내가 이거 왔다 그랬더니 설명을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러면 그렇지. 이거 경매 나온 거요.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불법 건축물에서 농지증 안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거거든요.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요. 등기 이전하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미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허가 받았다는 것까지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럼 나중에 온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단은 이거를 잘라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그런데 우리는 아까 낙찰 받은 것은 얼마를 받았냐면 자 보십시오. 1162제곱미터 중에 1641몇 중 1162를 받았죠. 그러니까 한 4분의 3을 낙찰을 받은 거고 4분의 1을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이 땅을 자르려면은 4분의 1 낙찰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 나머지 4분의 1 사람이 어디에 사냐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나가면 여기 우측에 들어오면 파란 대문인데 그 집에 살아요. 그 집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 라면 먹고 나와가지고 등기 이전하고 오겠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 집을 갔죠. 갔더니 이제 두드렸더니 웬 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아들이 나오더라고서 내가 아버지 집 만나뵈러 왔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회사에 출근하셨으니까요.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하더라고. 전화했더니 자기가 이천 시내에 있는데 그 이천 시내 자기 가게로 오래. 그 4시 전에만 오래. 4시 후에는 자기가 나가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갖고 4시 갔더니 그 이천 시내에서 그 드래곤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더만. 그래서 내가 그 드래곤 공인중개사 가서 이거 낙찰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 이분 얘기가 이거 물어보러 나한테 명이 왔었어요. 당연하지. 2,760만 원짜리가 6,600만 원까지 떨어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러 왔겠어요. 농지증도 문제가 되지 지분이지 건물 매각죄이지 웬만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거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어는 많이 물어봤는데 막상 입찰을 못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변호사 사무장도 왔었고 법무사도 왔었고 여러 명이 왔었는데 결국 다 못 받았는데 교수님 받으셨군요. 자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도면을 보여준 겁니다. 이 도면 보여주고 이 도면 보여주고 이대로 해서 이거를 잘라서 건물 주인한테 팔으라고 합니다. 건물 주인한테 팔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대로 된다. 잘라서 건물 주인한테 팔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건물 주인이 안 산다 그러면요? 건물 주인이 안 산다 그러면 철거하고 치료소송 치료받으면 되는 거죠. 무슨 뭐 하면 될지니. 아이고 저는 그거 못해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 사람들한테 저 지금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쌀 3마리씩 받고 있거든요. 저는 못했는데요. 교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럼 그렇게 해서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좋죠. 그러길래 내가 그분이 공인중개사니까 내가 물어봤죠.
여기 땅 얼마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 여기 땅 제가 한 시세는 한 60만 원 부르는데 실거래는 한 50만 원 정도 선에 되니까 저는 한 50만 원 정도면 팔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같이 팔았다 그랬더니 일단은 앞장은 교수님이 쓰시고 자기는 뒤에서 협조를 다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자르고 뭐 분할하는데 협조 다 해서 서류 도장 다 찍어주죠. 그랬더니 아 만들어서 찍어놓겠대. 그래갖고 만들어서 찍어놓은 걸 가지고 갔다가 여기 뭐야 토목사를 갖다 맡겼어요. 맡기고 이제 잘라달라 그랬더니 이 측량을 보고 이대로 잘라라 그랬더니 알았다. 뭐 이게 측량한 값이 얼마고 이제 자르고 분할하는데 뭐 또 얼마 그렇게 해서 나 얼마 주마 그 계약금 보내주면서 계약금 주고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한 3, 4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 교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농지과에서 못해준대. 안 된대. 불법 건물이 있어서 안 해준대. 그러길래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버려둬.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것은 그 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 담당자가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지 못해요. 아니 그거 따졌다가 담당자한테 밉보이면은 조금 더 불행히 태클 걸으면 어떻게 허가를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못 해준다고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안 따지는 것이지 따져서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네, 그러니까 내가 못 해준다 그러길래 알았다. 그럼 내가 가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 같이 들어가자. 누가 안 해준다 그러냐 그랬더니 나하고 뒤따르면서 한 5발자국 6발자국 뒤따르면서 누가 그랬더니 저 사람입니다. 농지과에 보니까 과장쯤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람은 한 5발 뒤짜고 있어. 나 이제 갔죠. 가고 이거 여기과에서 분할을 안 해준다는데 왜 분할을 안 해주십니까? 뭐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죠. 여기 농지인데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3개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농지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있으면 안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못 해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거 낙찰 받아서 살 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왜 이 땅에 왜 농지법을 적용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미 과장쯤 돼갖고 책임자 되다 보니까 많은 걸 아는 사람이야. 내가 딱 그 얘기하니까 자 이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그 사람 아는 거. 우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아까 낙찰 받았잖아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농지법 적용하십니까? 그랬더니 말들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그러네. 그 담당자가 할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니까 농지과에 경유를 했는데 농지과에서는 이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과에서 없다고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려왔습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가 계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뒤에 나오면서 내가 우리 토목사였는데 들었지 얘기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럼 됐지 이제 가는데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신 김에 우리가 이게 허가를 받으려면 지적과도 가야 되거든요. 지적과 한 번만 더 들어가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농지과도 문제가 있지만 지적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적과에서도 불법 건축물 있으면 안 해줍니다. 지적과에 갔어요 이제. 근데 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갔어. 이거는 담당자가 안 해준다 그러면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꼬리를 내려야 돼.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나 당당하게 뭐 때문에 안 해주는 거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야. 내가 탁 해놓고 이 땅이 한 40년 동안을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짓고 있어갖고 서로 간에 재량권 행사를 못해갖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분할해서 재량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불법 건축물이 3개가 있고 합법 건물이 하나가 있다. 이거 어떻게 좀 분할해야 되겠다. 이건 한 4, 5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정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날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보시면은 마을 어르신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형님뻘 되시는 분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와드려야 되고 제가 봐도 이런 것은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못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합법적인 건물이 하나가 있으니까 불법 건물을 내세워 갖고 신청하지 마시고 합법 건물 가운데 있는 거 한 개로 만들어 갖고 가운데 있는 거 한 개만 신청하십시오. 원래 그 합법 건물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엔 요거야. 근데 그 합법 건물을 요걸로 신청해서 요렇게 잘라달라고 신청하시면은 요 건물 한 개를 분할을 우리가 해주겠는데 이 법에 의해서 분할해주는데 요거를 분할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분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가운데 걸로 해서 한 개로 그 건축설계사람들이 합법적인 건물로 건축물 관리자고 요번 지수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사람들을 보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건물 주인에게 파는데 우리는 싸게 샀기 때문에 35만 원 주고 팔겠다 그랬더니 무조건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걔네들이 다 사가지고 뭐야? 지금은 이렇게 어떤다?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목이 대지로 다 바뀌었죠? 분할이 이렇게 딱 돼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했나? 분할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자, 이렇게 된 거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강의를 하고 구정을 쉬고 나면은 이거 말고도 또 농취증을 가지고 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게끔 되면 여기는 아까 건축물 관리자 있고 대지 면적이 없었는데 땅은 넓은데 대지 면적이 정해진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건축물 관리장은 없고 등기부 등본만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경매계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진행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거를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가지고 다음번 시간에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구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2주 후에 화요일 날에 다시 오시면 그러한 실전 사례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 강의 다 듣고 나면 최소한도 농취증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농취증에 대해서 겁먹지 마셔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농취증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을 해보는 것인데 저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경험을 본인들 경험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나는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7년, 8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 경험을 다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보다도 저보다 빨리 어떻게 한다? 성장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2주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